안녕하세요. 아자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소중한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셨냐면요. 많은 이제 어머님들 공감이 되실 텐데, 아이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TV만 게임만 하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지치네요. 힘드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결혼한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주 감성 풍만한 저희 친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꼭 읽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림과 함께 이제 작가의 담담한 본인의 일상들, 본인 스스로가 잘 나가는 이제 직장인이었다가 애를 낳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달랠 수 없는 마음을 그림과 함께 또 이렇게 에세이집으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읽어드리자면, 살다 보니 남편이 고울 때보다는 믿거나 원망스러울 때가 더 많았다. 어떻게 공감 되시죠? 저희가 이제 부부 토크로 이 아자TV를 찍다 보니까 이제 너무 댓글들 사실 되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들 남겨주시는데 부럽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자TV 찍을 때가 제일 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사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남의 남편이 더 멋져 보이고, 또 우리 어디 소풍 같은 데 가면 저기 잔디밭 푸르러서 가보면 거기도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겁이 나요. 누군가 저 부부의 실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나타날까봐. 저희 부부도 사실은 되게 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참 꼴보기 때가 많고 하는데, 이제 그년 여기서,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이걸 같이 찍자고 우리의 실태를 알려주자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남자 마음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와이프 입장에서도 자기가 와이프가 미울 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자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그때 남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는 그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남자 구독자분들이 들으신다면 나중에 와이프 편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그래서 이제 그녀가 너무 많다, 밉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 내용이 되게 공감됐습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까봐 결코 아내의 편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거실에 형광등을 갈아달라거나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놓으라는 아내의 부탁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 우리 남편은 너무 인간적이다. 이 정도까지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이 정도까지 아이를 건사하는 아내의 노고 따위에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왜 너 참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반듯했던 사람이 뭔가 좀 허술하면 우리가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녀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땐 경도의 차이, 중도의 차이고요. 다 속썩이는 게 하나씩 있어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도 속썩이는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남편 얘기를 막 하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막 듣다 보니, 우리 신랑 게임만 해. 우리 신랑은 놀아주질 않아. 애를 본다면 진짜 보기만 해. 우리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아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어디서 누구누구 얘기라고 하면서 어머 세상에 바람이 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의 집도 해줬고 결국에는 우리 집은 빚만 남았더라, 막 이렇게 3종 세트, 바람, 돈,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낫구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집에 와서 보잖아요. 그럼
코 파면서 게임을 하는 남편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녀가 얘기했듯이 이게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나 다 속썩이게 하는 인간적인 남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인간적인 남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이 국그릇 같은 것이어서 대충 씻어도 양념 냄새 덕분에 무난히 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과의 관계는 설거지할 때 가장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컵 같은 것 같다. 구석구석을 아무리 잘 닦아도 저 끝에선 잘 닦여지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골몰한 그와 나도 나에게 골몰하다 보니 매번 물컵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잘 닦아야 하는데도 닦아지지 않고 또 잘못 닦으면 깨져버리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남편을요, 막 시달려보고 막 무시무시한 장문의 이메일을 그 남편한테 보내고, 상상되죠. 이렇게 살 거면 헤어져. 뭐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녀가 아마도 난 남편의 항복을 원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남편이 항복되나요? 그러면서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에게 남편 때문에 속상한 여주인공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남자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전 이게, 그래서 부부 사이는 때로 댐에 가둔 물처럼 옆에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도록, 저 사람도 지금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른다라는, 이게 영화의 대사까지 등장한 거니 우리가 얼마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 저는 공감이 됐어요. 많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처럼 다이나믹한 관계가 없어요. 결혼은 너무 좋아서 결혼하거든요. 환상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환상적으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게 깨지는 게, 사람 관계에서 너무 기대가 크면 깨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결혼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실망하고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뭐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러면 션과 정혜영은 뭐 이런 얘기 들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보면 저 션은 정혜영이 괜히 부럽구만.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 생각이니까 션은 와이프가 정혜영이 아니라도 그렇게 살 것 같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된 남자를 만났어야 돼. 그런 습관이 된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너무 길게 하면 뭐 마음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시작해서 현실로 살아가는 게 부부이다 보니까 부부는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녀도 담담하게 이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를 좀 인정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애당초 결혼이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각자의 기대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둘 다 기대가 있어요. 그도 나한테 어긋난 게 있을 거예요. 애당초 그 기대란 현실 밖에 수많은 우연의 결과가 나오는 환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라고 그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기 기대가 다른 불편한 신발을 신듯이 가는 게 결혼이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리고 각각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각각의 수고가 있다,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잘 보시면요, 기여도로 싸워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애들 교육에 신경을 그렇게 좀 써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집 좀 치워봐, 치워보고 얘기를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여도가 느껴지세요? 저는 집 치우는 걸 좀 잘합니다. 저희 신랑은요, 애들 교육은 뭐 저희 신랑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기여도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은 신이 처음 만났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만나게 했거든요.
둘 다 똑같이 잘하면요, 보완을 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랑이 그걸 잘하면 나는 이걸 잘한다라는 기여도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기여도가 있으실 거예요. 뭐 그래도 집엔 들어오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게임을 그렇게 잘하면 애하고 놀 때 같이 해주면 안 돼? 이것도 기여도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신랑의 기여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기여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애는 잘 봐줘. 그러면 공격하다가도 이 사람이 멈춥니다. 인정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돈 갖고 유세하는 남편들. 뭐 카드값 이렇게, 카드 자꾸 문자 날라오네. 뭐 쓴 거야? 그러면 아우, 자기 애쓰는데 내가 이상한 거 썼을까봐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세요. 그 남자가 자기가 기여하는 거를 주장할 겁니다. 우리가 더 하는 걸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도 그의 수고가 있다라는 기여를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히 꾸준한 관계를 유지할 대답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아주 치명적인 상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얼굴에서, 여기서 이제 한 순수한 어떤 남자의 얼굴, 표정이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치명적인 상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얼굴에서 부부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부부관계에서도 매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가 해주는 이 얘기가 저도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요. 늦은 밤 축축하고 미지근한 신발에 발을 넣고, 그러니까 남편 신발에 발을 넣어본 거예요. 그 축축하고 미지근한 신발에 발을 넣고서서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늦은 밤에야 그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 늦은 밤에야 일과 스트레스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그의 일과 성공에 대한 욕망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가끔 가장, 그리고 또 시댁에선 장남이란 짐이 무겁다고 말하는 남편이 어쩌면 억울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게 너무 된 여자, 된 와이프. 남편의 축축한 신발을, 늦게 퇴근한 남편의 신발을 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한 게 비단 자기의 욕망 때문이었을까라고 돌아보는 이제 아내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남편은 내게 언제나 풀지 못한 숙제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답을 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것처럼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마음을 전하는데 말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 남편의 신발을 신어보았던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이른 새벽 갓 지은 밥을 식탁에 내놓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너무 훈훈하죠? 저는 왜 이게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도 무언가 바깥에서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나도 가정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고백처럼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수고했을 신랑의 그 의도를 믿어 의심치 않는 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서로에 대한 그래도 같이 걷고 있다라는 우정 같은 거,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면서 마음을 다독여 봤습니다. 자, 작가의 말처럼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쩌면 계속 이렇게 어긋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더 괜찮은 내가, 더 마음 넓은 내가, 혹시 신랑의 기여도는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내로서, 그리고 여전히 뒤통수가 꼴보기 싫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원래 가까이 보는 사람은 단점, 장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우리 관계를 조금은
아,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걸어왔지? 라는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 아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합시다.